이런 학원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돈을 땅에 뿌리는 겁니다. 시간 아까워요. 내 가족이다? 무조건 뜯어 말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피해 주셔도 우리 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패는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중심 수학 수업을 하는 라비쌤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고등 수학 수업만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왔는데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안타까웠던 점이 있어요. 초등 수학을 쉽다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왔던 아이들이 많아서 수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고등까지 내다보는 초등 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직접 초등부터 고등까지 100건이 넘는 문제집을 풀어보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을 찾기 어려워 결국에는 제가 직접 초등 수학부터 가르치게 되었고 여러 학원에서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수학 학원을 보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보내지 말아야 할 학원 특징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잘 보셔도 아이의 수학 공부 효율이 2배 이상 오를 겁니다. 여러분은 왜 아이를 학원에 보내시나요?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힘들어해서 아니면은 선행을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고 싶어서 집에서 직접 가르치기는 조금 어려워서 다른 엄마들은 보내니까 나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 불안해서 이렇게 아이를 향한 마음으로 학원을 선택하지만 이 마음을 이용하는 학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이를 잘 키워줄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아이의 수학 실력을 망치는 학원들이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특징만 피하셔도 학원 선택에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 양가 유형에 의존하는 학원은 피하세요. 저는 예전에 한 학생을 가르치면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요. 그 친구는 다른 학원에서 무려 하루에 200문제씩이나 문제를 받아왔는데 결국 숙제에 질려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 친구는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을 주면 했을 텐데 너무 많다 보니 어차피 다 못할 텐데 뭐 하고 포기해버린 거죠. 이런 학원들의 엄청난 숙제량은 학생들을 방치하게 만들어버리며 오히려 아이의 공부 동기를 꺾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수학 강사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냐? 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차피 조금 내주나 많이 내주나 세우는 양은 반토막이니까 차라리 많이 내게 해서 그 반이라도 해오게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못 해오는 게 당연하고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거죠. 물론 어느 정도의 숙제량은 필요합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강사로 일해본 경험에 따르면 양으로만 밀어붙이는 학원은 아이에게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모두 풀게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주 틀리는 문제, 아니면은 약한 문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살짝 바꾼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풀게 하는 거죠.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푸는 방법을 외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마다 최소 공배수의 활용처럼 유형명을 적어주는 학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학원들은 문제풀이 훈련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지는 못합니다. 아이가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문제 위에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라고 힌트가 적혀 있다면 머릿속은 이렇게 흘러가죠. 아, 이거 그냥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되는구나. 여기 36이랑 45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라고 해버리는 거죠. 즉, 문제를 읽고 정보를 해석하여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할까 고민하는 과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시험 때 힌트가 사라지면은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고 문제집 풀 때는 잘 풀었는데 시험만 보면 틀려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이의 실력이 아닌 문제집의 힌트에 의존하고 푸는 습관만 길러주게 하는 꼴인 거죠. 이런 학원들은 상담을 갈 때부터 알 수 있는데요. 레벨 테스트를 볼 때 문제마다 유형명이 적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개념 수업을 건너뛰는 학원입니다. 제가
어떤 학원을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개념을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 1번. 우리 다항식의 곱셈 어떻게 하는지 볼까?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하고 동료항이 있으면 간단히 정리를 해.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풀면 돼. 하고 개념 수업이 끝난 겁니다. 대다수의 학원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 받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수업하면 진도를 훅훅 빠르게 뺄 수 있고 선행도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진도만을 중요시 여긴다면은 최적의 학원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문제를 읽고 푸는 분만 외울 뿐 근본적인 이해는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념 수업은 그냥 문제집에 정리된 내용을 읽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이 개념이 왜 나왔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수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곳이 많다는 거죠. 또 어떤 학원에서는 개념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문제풀이, 쌤만 풀자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곳은 요리로 비유하자면 식재료를 다듬고 손질하고 조리하는 과정은 다 건너뛰고 완성된 요리에 플레이팅만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한 접시를 만들고 빠르게 요리를 끝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막상 직접 요리를 해보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곳에서 개념 수업만 따로 듣고 문제풀이만 집중적으로 하는 계획이라면 이 학원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모두 맡기려 하는데 개념을 건너뛰는 이 학원들이 과연 아이의 실력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학을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른 채 문제만 푸는 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친구 사귀라고 보내는 학원은 피하세요. 학원은 친구를 사귀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제대로 된 학원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과 학생은 받지 않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공부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입니다. 원장이 직접 수업을 하지 않는 학원이라면 놀러 다니는 학생을 등록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의 실력 향상에 진심인 선생님이라면은 이런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죠. 선생님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배우려는 학생에게 투자할 것이고 그러지 않은 학생은 수업 시간 내내 겉돌게 되겠죠. 결국 아이는 돈은 돈대로 쓰고 실력은 실력대로 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아이가 자신의 수준보다 너무 높은 반에 속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공부를 포기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낮은 반에 있으면 배울 것이 없어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데요. 친구와 같은 반에 배정하게 하는 학원은 학생의 실력 향상보다는 학원 등록이라는 비즈니스적 목적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책상 2개를 붙여서 2명의 학생을 앉히는 곳은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는 학생을 더 많이 받으려는 학원의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은 양과 유형에 의존하는 학원을 피하세요. 두 번째로는 개념 수업을 건너뛰는 학원을 피하세요. 세 번째로는 친구 사귀려고 보내는 학원은 피하세요. 결국 좋은 학원이란 단순히 선행 진도를 많이 나가거나 숙제를 많이 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학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보다 공부력을 기르게 하는 곳인데요. 공부력은 스스로 관리하고 습관을 만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좋은 학원은 이 힘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 아이의 귀한 시간과 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학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녀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수학 수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